안녕하세요. 아까 그 식이와 영양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 그 외에 유방암이 어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악화되고 어떤 게 좀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쪽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더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유방암은 아까 잠깐 얘기 드렸듯이 그 여성분들의 발달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춘기, 초경, 그다음에 임신과 출산, 뭐 수유, 폐경 후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이 그 빠를수록 그러니까 초경 요즘 조기 초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폐경이 늦을수록 또는 수유를 안 하거나 출산을 안 할수록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린 아기들한테 여자 아기들 네, 조기 초경에 대해서 또는 뭐 성조숙증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출산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뭐 늦게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서 특히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만 35세 이후에 노산이 되는 경우에는 수유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유나 출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그에 대한 유방암에 대한 그게 더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경 같은 경우 요즘은 환경호르몬, 뭐 조기 초경도 마찬가지지만 폐경도 환경호르몬 등등에 의해서 오히려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식사나 영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좀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폐경이 됐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호르몬 요법이라고 해서 약을 먹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유방암에 안 좋은 요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호르몬 관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중 음성 유방암과는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방사선, 우리가 전리방사선이라고 자연계에는 원래 방사선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유방암뿐만 아니라 뭐 폐암, 특히 폐암 쪽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어느 땅에 있는 단독주택 짓고 사는 분들이 이런 그 폐암에 많이 걸렸던 지역에 간 적이 있었는데 땅에서 조사했던 전리방사선, 그러니까 자연방사선인가 많았다는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사춘기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엑스레이 가볍게 찍고 있지만 실은 엑스레이는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노출을 시킨 거기 때문에 방사선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필요하면 찍어야 됩니다. 내가 다리가 뼈는지 부러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폐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성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은 한두 장 찍는 거 큰 상관없습니다. 그걸 방사선 엑스레이 찍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 사춘기 때 특히 흉곽이나 가슴 부분, 흉선 쪽은 아무래도 조심해 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당연히 매년 받는 건 좋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유전자에 대해서 있다면 매년 또는 2년에 한번 검사하는 게 맞지만 원래는 그 엑스레이 맘모톰이라고 해서 유방을 이렇게 위아래로 압축시켜서 엑스레이 찍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안 찍는 것도 있었는데 뭐 가능하시다면 초음파랑 이런 거 다른 거 변형해서 찍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초음파로 변형해서 찍는 곳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 선이나 이런 데서 압박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그걸 투과해서 방사선이 투과된 것까지 있어서 실은 이거 위험하다 이런 게 몇 년 전에 한번 좀 논란 이슈가 있었는데 요즘도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한 번 찍었다고 해서 유방암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수시로 난 불안하니까 뭐 매달 이렇게 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같은 경우에 피임약, 뭐 갱년기 치료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인슐린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성에 대한 개방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피임약을 많이 복용하는 것도 있고 뭐 직업상 또는 뭐 그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임약을 먹게 되면 그 여성 호르몬이 한번 주기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피임약에서 계속 접근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갱년기 치료제는 아까 위에서 폐경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폐경을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제를 계속 먹어가면서 딜레이를 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갱년기 치료제를 쓸 땐 실제로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시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농도를 많이 낮춰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대체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방 치료 받으시면 잘 낫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유방암에 대해서 많이 화두되는 거 하나,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 그 브라카, 기알시 인자에 대해서 뭐 원인이나 투에 따라서 한때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많이 유명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있다고 해서 다 생기진 않습니다. 예전에 논문 제가 초창기에 뭐 90% 얘기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뭐 40% 60%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고 뭐 이거는 진짜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이민자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쪽은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유방암이 안 생기는 그 지역으로 이민을 와서 한 세대나 두 세대 정도를 검사해 본 결과 안 생기는 쪽으로 넘어오면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암에서 원래 유전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긴 한데 환경에 의한 게 이미 충분히 많이 반영된다고 있으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전에 얘기할 때 체중 증가, 특히 체지방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방, 고지방 시기, 고칼리올 시기, 그 다음에 유방뿐만 아니라 호르몬 관련된 대부분 인슐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아니면 당도가 높은 것들 그리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의료 환경이 좋아지는 점 등 그런 걸로 인해서 환경이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